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제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되죠? 얼마 전 그 아기 몸속에서 플라스틱 500리터짜리 페트병이 나왔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는데요. 아마 기억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바다 쓰레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볍고 편리한 플라스틱은 언젠가부터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이 탄생한 지는 불과 70년이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석유 추출 성분으로 만든 화학품 플라스틱은 기존의 물품을 하나씩 대체하기 시작했고 개발에 개발을 거듭하며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플라스틱의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I just want to say one word to you. 플라스틱을 향한 찬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Yes, sir. Are you listening? Yes, I am. Plastics. Exactly how do you mean? There's a great future in plastics. 플라스틱으로 만든 미래는 밝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플라스틱은 지구를 잠식했습니다.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생산된 플라스틱의 양은 83억 톤. 그중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쓰레기로 방치되죠. 이제 플라스틱은 지구의 털을 잡은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의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실 플라스틱은 이제 제가 플라스틱유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일단 스티로폼도 플라스틱의 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2016년 국가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기준으로는 57%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마 플라스틱만 가지고 얘기한 거고 스티로폼까지 한다면은 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플라스틱이 어떻게 바다로 흘러가나요? 바다 쓰레기가 되기까지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등산객이 산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우기 때 골짜기를 타고 하천 그리고 강 하구역을 통해서 바다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일반 관광객들이 바닷가에 가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그리고 이제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구가 바다 쓰레기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해양 생물들이 피해를 입나요?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해양 생물은 물새류가 될 것 같고요. 새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플라스틱류 잘게 썰린 것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플라스틱류 노끈에 걸려서 죽은 경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갈매기가 플라스틱류 노끈에 날개에 칭칭 동여매져 가지고 못 날아서 결국은 죽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뿔놈병아리라는 놈이 그물에 그대로 걸려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서 연안에 밀려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요, 이게 상갱이 사체입니다. 지금 상갱이는 우리나라 이제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법적 보호종입니다. 근데 그물과 그리고 심지어는 침대 스프링, 이게 바다로 흘러가서
거기에 걸려서 상갱이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닭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물닭은 그 잠수해서 먹이를 하는데 그 잠수를 하고 들어갔다가 여기 목에 줄이 걸려서 결국은 거기서 그냥 죽은 그런 사체 사진입니다. 이제 어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물에 유령 어구라고 해가지고요. 그물을 방치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연안 습지를 돌다 보면은 그 스티로폼의 사이에 그 꽁치가 사이에 끼어서 헤엄 못 치게 정도 되는 것을 구해준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들이 또 어류가 플라스틱류를 먹었을 때는 특히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알갱이가 되면 먹기가 좋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은 복부 포만감이라고 해서 항상 배가 차 있기 때문에 먹이를 안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굶어 죽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죽은 고래 그 뱃속을 갈라봤더니 거기에서 그 플라스틱류 그 쓰레기가 6kg 정도가 나왔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류한테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에서 발견된 사실이 정부의 용역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국내산 어패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연안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게 된 그 과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하는데 본래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바다 쓰레기가 바람과 햇빛, 파도에 의해서 잘게 부서져서 만들어진 이제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조사하면서 가져온 건데요. 사방 10cm 안에 다 모아놓은 그 쓰레기입니다. 이 중에는 스티로폼 알갱이가 가장 많고요. 10cm라 하면은 결국 깊이가 거의 한 20cm 정도로 이게 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스티로폼이 알갱이가 되거나 그리고 플라스틱이 잘게 입혀서 지름 5m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mm 이하를 미세 플라스틱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세 플라스틱도 똑같은 쓰레기잖아요. 근데 그게 더 심각한 건가요?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다 생물들이 그것을 섭취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 섭취하는 과정이 바닷물에 떠 있거나 그리고 바다 속에 침적됐을 때 폐류나 어류들이 그것을 섭취를 해서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그 어류를 다시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우리한테 큰 위협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되죠? 깊이가
20cm 정도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20cm 정도 쌓여 있다는 것은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개수로 환산한다면은 수십만, 수백만 개가 되겠죠. 예전에는 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조각을 바다 쓰레기에서는 3cm 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수를 한 개를 봅니다. 근데 미세 플라스틱은 아까 5mm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mm이기 때문에 그 개수, 그 양이 엄청나는 거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그 거제 해역에서 뭐 1제곱미터당 5mm 이하가 21만 개 정도 나왔다니까 어마어마한 그 개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주겠네요. 바다 쓰레기를 조사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런 연구는 이제 최근입니다. 2015년. 2011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세계 환경 회의가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미세 플라스틱도 또 관심을 이제 갖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폐류나 이게 폐류에서 폐류 홍합 뭐 담치라고 그러죠. 담치나 이런 종류에서 임해 폐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면서부터 심각해졌다. 그 정도면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 되면은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더 많다. 그래서 결국은 훨씬 더 앞으로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미세 플라스틱이 단순하게 하나, 둘에 뭐 1년, 2년 이게 아니라 수년 동안 축적이 돼서 물고기나 그리고 새들이 아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쓰레기가 발생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더 그 피해율은 많아질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맑고 깨끗한 청정 지역으로 소문이 난 곳, 영광으로 향했습니다. 탁 트인 갯벌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 찾아온 철새들이 사람을 반깁니다. 여기는 염산면 두우리 갯벌이 좋고 천일염이 생산되고 철새들도 찾아오는 아주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주민들의 고민거리가 늘었습니다. 해안가를 뒤덮은 쓰레기 때문입니다. 모래엔 미세 플라스틱도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는 많이 늘어났죠. 쓰레기는 폐 어구류, 스티로폴 그런 거. 그다음에 쓰레기를 줍다 보면은 중국산 쓰레기도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폐스티로폴 잘게 부서진 거 그런 것은 일일이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바다가 됐든 육지가 됐든 쓰레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결 방법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거. 그게 가장 큰 해결 방안이고요.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쓰레기인데 이미 만들어졌을 때는 그 쓰레기를 제때 시적절하게 적기에 그 쓰레기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쓰레기가 생성되고 있는 한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일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발명품 플라스틱이 이제 바닷가에서는 천덕꾸러기로 변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쓰레기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결국은 바다 쓰레기가 줄고 바다 쓰레기가 줄면은 미세 플라스틱도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